네, 여러분들이 역적을 알거나 아니면은 가문의 원수를 만났다 하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하 5월에서 10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패가 망신을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뻐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요즘에 11월에서 4월만 투자를 하는 그 11사 전략 또는 헬로윈 전략에 많이 꽂힌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제가 요번에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이 11월에서 4월 이거를 한국 개별주에 투자하면 어떨까? 그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리 수익 20%가 가뿐히 넘어가던데요.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자, 그 11월부터 4월 전략.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11월에서 4월엔 주식 투자를 하고 5월에서 10월은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채권이나 뭐 예금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300여 년간 거의 대부분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거의 다 먹혔고 주식 빼고도 원자재, 부동산 리츠 이런 데서도 잘 먹혔습니다. 영상 40, 69, 110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뭐, 투자들이 뭐 3월, 4월에 기분이 좋고, 9월, 10월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고, 날씨의 탓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펀드 자금들이 대부분 연말까지 회수가 돼야 되는데, 9월, 10월부터 돈이 빠진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그, 전망이 애널리스트들이 연말에 굉장히 좋게 나왔고, 연초에도 좋게 내다가, 그 여름쯤 되면은 이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일에 쌓여있는 백테스트의 신 룸파님이 등장합니다. 룸파님은 시스테이더 79가 만든 그 단톡방에 계시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전에는 개발자였다가 지금은 치킨집을 운영 중이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옛날에 부동산 데이터를 주셔가지고 제가 81번, 82번, 84번, 88번 그 4개 영상을 만들었고 강왕국 그 부동산 슈퍼 투자 전략인가 마법 공식인가 벌써 까먹었네요. 네,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게 모든 백테스트가 뭐를 주문해도 5분 내로 다 끝납니다. 정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전설의 백테스트 치킨집 이거 도대체 어디냐 궁금한데 끝내 안 밝히셨습니다. 저는 루파님을 오프라인에서 딱 한 번 만나 뵙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전략을 했냐 하면은 11월에서 4월에 투자를 하되 그냥 단순 무식하게 가격이 가장 낮은 주식 100개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1,000원 이하면은 아무래도 완전히 동전 주거나 이제 거래량이 없거나 망하기 직전이거나 관리 주식이거나 관리 종목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프라이스 필터를 1,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1,000원 이하 주식은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각각 거래량 필터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거를 하기 전에 아페타이저로 이 전략을 커스피에 돌렸으면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놀랍게도 또 오늘 제가 3년 국채, 20년 국채 채권 가격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시스트리더 79한테 받았는데 그분은 이성규님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이성규 시스트리더 79 이분들이 책도 하나 같이 쓰셨고 그리고 그 소위 3글이라고 불리는 그 ETF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놀라운 팩트는 무엇이냐? 한국 20년 국채의 2001년에서 2019년 복리 수익이 자그마치 12%라는 거였습니다. 매우 놀랍죠? MDD는 21%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전략을 백테스트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루파님이 이렇게 저가주에 투자하면은 어떤가. 그리고 저는 이제 채권 수익이 있기 때문에 11월에서 4월에는 저가주, 그리고 5월에서 10월에는 채권에 투자하면 어떻게 나오나. 그거를 백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커스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는 커스피, 5월에서 10월까지는 3년채,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11월에서 4월까지는 커스피, 5월에서 10월까지는 20년 국채 이런 식으로 투자한 그래프인데요. 네, 왼쪽에는 복리 10.7% 그리고 오른쪽에는 복리 16.2%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실 또 배당 수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 수익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 비용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연별 수익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게도 1997년 11월부터 이제 2019년 4월까지 11월에서 4월까지만 꾸준히 커스피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IMF?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금융위기?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97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깨지고 막 자살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냥 13.93% 깨지고 넘어설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아예 투자를 안 하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오히려 25%를 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해가 종종 있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 전략의 수익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하면요. 네, 여러분들이 역적을 알거나 아니면 가문의 원수를 만났다 하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하, 5월에서 10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패가 망신을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뻐하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인 코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피로 해도 뭐 3년 채권으로 하면 10.7%, 20년 채권으로 하면 15%가 나왔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제 메인 코스로 들어가서 11월에서 그 4월 코스피 코스닥에서 제가 코스닥을 진짜 닭으로 썼네 치킨 때문에 어쨌든 네 여기서 그 한국에서 가장 싼 그 저가 주식 100개를 매수하는 건데 그 대신에 1,000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우리가 11월 첫 번째 거래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월 평균 거래 대금이 1억 원 이상 주식만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보다 더 작은 주식은 너무 이제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봐가지고요. 오, 그런데 충격. 우리가 11월, 4월에 이런 주식들을 100개를 사고 그리고 5월에서 10월 3년 국채를 보유했을 경우 보험이 25.4% 그리고 20년 채권을 보유했을 경우는 자그만치 복리 31.6%가 나왔습니다. 허걱, 와우! 25%, 31% 대박 하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게 고르게 우상향합니까? 그쵸? 요번에는 거래대금을 조금 높여봤습니다. 1억에서 5억 원으로 높여봤는데요. 네, 충격은 계속됩니다. 네, 그 11월, 4월에 가격 1,000원 이상, 거래대금 5억 원 이상 주식, 그 저가 주식 100개를 사고 5월에서 10월에는 3년짜리 국채를 보유했다. 그러면은 복리 20.9%, 20년 국채를 보유했다. 복리 26.9%가 나왔습니다. 와우. 요번에는 거래대금을 10억으로 높여봤는데요. 네, 이러면은 수익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네, 11월에서 4월에 거래대금 10억 이상, 그리고 저가 주식 100개 매수, 그 가격은 1,000원 이상, 이거를 사면은 네, 3년 국채 보유 시는 복리 15.9%, 20년 국채 보유 시는 복리 21.7%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그 조금 전에 거래대금 1억 이상 주식보다는 좀 덜 임프레시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굉장히 와우한 수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 어떤 백테스트가 가장 현실적인가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3년 국채랑 20년 국채를 샘플로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3년 채권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20년 국채의 그 과거 수익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 과거 18년 동안에 복리 12%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줬는데 그거는 그 이 처음 이 2001년에 한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지금까지 쫙쫙 떨어져 가지고 그 현상이 생긴 거고요. 네, 그 미래에는 절대로 이렇게 복리 12%라는 수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금리는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니까요. 네, 거래 대금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1억이냐 5억이냐 10억이냐 보니까 네, 제가 한번 룸파님께 부탁해가지고 도대체 거래대금 5억인 주식들은 시가총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네, 그분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밑에다가 적었습니다. 네, 지금으로 보면은 그 거래대금 5억 정도 주식은 한 시가총액 한 뭐 900억, 1000억 그 정도 주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물론 어마어마한 부자는 모르겠는데 뭐 한 개 주식에 한번 1,000만 원 이 정도 투자를 한다. 이거는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정도 금액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뭐 시가총액이 뭐 900억, 1000억짜리 기업에 네, 뭐 그냥 가가지고 1,000만 원 집어넣는 거는 별로 큰 일이 아닙니다. 그건 되게 쉬워요. 사실 그리고 우리는 6개월에 한번 리밸런싱 하잖아요. 12월에 사가지고 4월에 파는 거니까 네,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초부자고 수백억이 있다 하면은 거래대금 5억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거래대금 10억짜리 백테스트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 이 전략은 19세기부터 알려져 있죠. 헬로윈 전략 또는 11-4 전략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야, 이 전략이 한국 수익 정말 충격적이네요. 왜 이렇게 높아요, 진짜? 본 20% 후가 넘어가네.
네, 제가 이 전략을 그래서 공개할까 말까 했는데, 네, 지금이 또 딱 마침 5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전략을 공개를 하면은 11월까지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 전략을 아마 진입을 안 하실 겁니다. 저는 당연히 몰래 10월 말 11월 초에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파멸시키고 싶은 가문의 원수가 있다.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살짝 5월에서 10월 투자를 권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걔가 망하죠. 저는 기쁘고요. 그쵸? 네, 이 전략에 대해서 아주 very good news. 일단 첫 번째, 이 전략은 19세기부터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아무래도 초과 수익이 사라지기 매우 어려운 전략이에요. 자, 제가 기관 펀드 매니저입니다. 네, 강원국 신입 매니저. 헬로. 팀장님, 저 있잖아요. 저 1년에 두 번만 출근할게요. 그래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11월에 시총 1000억 미만 정도의 그 저가주를 제가 100개를 사고요. 그 다음에 휴가 갔다가 6개월 후 와가지고 걔네들을 팔고 채권을 사겠습니다. 네, 하면은 팀장님의 기대되는 반응이 한 두 개 정도 있겠죠. 답변 1. 허허, 강왕국. 훌륭한 생각이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네, 이게 사실 정답이죠. 그쵸? 그런데 아마 답변 2로 답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하, 강한구, 너 미친놈이구나. 자, 일단 좀 맞고, 자, 바이오주 사, 이 새끼야. 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전략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묘한 게 좋은 전략을 알려줘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꼭 그 파멸의 길을 잘 찾아가는 게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몇 명이라도 따라하시고 11월에 매수하시고 4월에 매도하시고 하면은 네, 저는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자, 이제 5월이 됐으니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무슨 채권을 사야 될지.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뭐, 네, 국채, 한국 거 3년채, 10년채, 그리고 미국 환도주 10년채, 여기 대충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어설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별로 안 보내주시네요. 네,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례, 사유, 뭐, 고민, 이런 걸 알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네, 필요할 경우 영상도 만듭니다. 네, 감사합니다.